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종목 겨루기 새롭게 확 달라졌죠.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시간으로 펼쳐질 텐데요. 보다 더 날카롭고 날선 종목 겨루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두 분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두 분의 6월 시작 엄청납니다. 지난 종목 겨루기 수익률 성과부터 확인하고 갈까요? 와, 하창환 본부장님 대단합니다. 이 PSK홀딩스 지난 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내더니 무려 수익률 35%입니다. 일주일 만의 성과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수익률도 대단하네요. 알테오젠 그때 장대 양봉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게 시가의 수익률이니까 오늘 장중 10% 넘는 급등 그러니까 여기도 10% 넘는 수익률이 현재 오늘 장중 고가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또 하창훈 본부장은 지난 5월 합계 수익률 3위를 차지했었는데 두 분 이 기세라면 6월 1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 배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종목 겨루기의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함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볼까요? 두 분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 하창환 본부장은 TLB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카페24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각자 배틀 종목, 내 종목이 더 매력적이다 어필을 해주신 이후에 각자 서로 종목에 대해서 반박, 비판, 우려되는 리스크 혹은 좋으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만 결국 내 종목의 어필이 중요하겠죠. 시청자분들도 실시간 유튜브 댓글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 같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겨루기 먼저 TLB. 하청환 본부장의 매력 어필부터 들어볼까요? 요즘에 좀 박스권 하단 쪽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왜 들고 오신 걸까요? 네, 물론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에서의 수급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또 반대로 특정 산업군에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는 쪽에서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TLB 같은 경우는 SSD를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주요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가파르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한번 기세를 또 필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짧게는 4, 5거래일 만에 올라갔었던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급적인 이런 관심도만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까지는 약간의 좀 실적 부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ESSD 같은 경우는 이제 층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동사의 메모리 이제 기판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밴드 상단은 충분히 좀 돌파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목표 주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SSD 쪽에서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CXL뿐만이 아니라 ESSD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자리에서 지켜보자. 그래서 종목 배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김성훈 이사님, 최근에 추세 좋게 올라서는 카페24를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급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볼 수 있다 갖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한 번 큰 시세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멘텀은 이 구글이 이 카페24의 지분을 소위 이제 태우면서 점 상한가 이후에 한 번 큰 시세가 났었고요. 그 뒤로 주가가 좀 오랫동안 흘러내렸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추가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루머들이 시장에서 있었는데 추가 투자가 구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보니까 시세가 좀 한 번 큰 시세가 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바닥은 확인했다는 것이 확산이 되면서 주가는 이제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틱톡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틱톡을 통한 틱톡 샵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커머스가 제대로 이 틱톡을 통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는 틱톡보다는 우리가 최초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장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입장에서도 이 유튜브를 활용한 이 이커머스 시장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24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 해서 유튜브 쇼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카페24 어떤 컨코를 들어보더라도 이제는 상당히 좀 많은 어떤 그 거래액이라고 하죠. 그런 거래액이 일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틱톡이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글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튜브를 이제 손에서 떼지 않고 항상 이제 지켜보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위상이 달라지지 않은 이상 분명히 그 안에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파급력은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최고의 수혜주는 카페2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는데 광고 때문에 짜증 나거든요. 근데 또 보다 보면 사요. 이 광고에 대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 6월 안에 있는 유튜브 전용 그 쇼핑몰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 쪽에서 수급이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한 번 시세가 난 이후에 소위에서 빈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비중을 덜어내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세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켜보십니다. 지켜보다가 언제 네. 추격을 하시냐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그 흐름이 나올 때 또 빠르게 또 추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진실의 시간 배틀인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지금 TLB와 카페24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 종목보다는 내 종목이 낫지. 각자 또 두 분의 이제 크로스 체크 개념에서 서로의 종목을 바라봤는 시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차원 본부장님, 카페24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되게 좋게 보고는 있는데 저도 좋아 보여요. 네, 현재 시점이 좀 주가가 이런 관련된 모멘텀이 터져 나오고 지금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월봉상은 사실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주봉상의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데 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그거죠. 많이 올라가고 있고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카페24가 지금 14.7%까지 그러니까요. 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는 어떤 그런 조급함이 나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0%의 비중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하신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개의치 마시고 한 5% 정도만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은 이제 5일선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자신 있게 그 조정 과정을 이용해서 나머지 비중을 채우시는 그런 약간의 좀 전략을 세우신다라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간다는 전제 하에 전략인 거잖아요. 지금 급등에 나올 때 일단 좀 발을 담궈 놓고
조금 이격을 좁혀지는 과정에서 비중을 좀 더 실어가는 과정으로 카페24 대응이 필요하다. 일단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좀 리스크를 짚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김서훈 이사님은 TLB에 대해서 공격 내지 그 시각을 또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섹터 내에서 종목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대장주를 웬만하면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리콘2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이 정말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SSD 관련주 하면은 우리가 또 막상 떠오르는 종목이 삼화전기라는 종목이 있고 또 한양 디지텍이라는 또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종목을 TLB까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TLB가 약간 이 앞선 두 종목 대비해서 약간 좀 못 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같이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올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대장주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면은 이 TLB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 흐름이 좀 비탄력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제 대장주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장주가 간다라고 해서 후발주가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꺾이면 대장주가 1% 빠지면 이제 후발주자들은 3%에서 5%씩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TLB를 들고 온 것은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이 움직이고 나서부터 지금 음식료 전반의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는 약간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YC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제 VM이라는 종목이 신규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것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LB도 지금은 조금 후순위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대장주들이 조금의 이런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리포트도 어쨌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FMC랑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좀 파생 시장에 따른 수급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공격적인 종목군들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이슈가 부각됐을 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TLB를 좀 골랐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TLB에 대해서도 키 맞추기 내지 이런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TLB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꼽아주셨고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카페24는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금씩 비중을 실어가면서 또 이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더 자신 있게 또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각각 또 종목 배틀을 통해서 리스크 부분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는 두 출연자분들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한 것이니만큼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TLB와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카페24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상승률로 두 분의 승리 도자 어디가 가져갈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서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 한전산업 오늘도 거래량이 높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 소식에 전날 대룡산업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재룡산업은 하락 반전하기도 하고 한전산업의 경우는 상승폭을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이노시스의 거래량도 높은데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유지 결정으로 1년 6개월여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 거래 재개 직후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을 보였지만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주들도 거래량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염호 개발 국제 모집에서 4단계 평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전해져 투자 심리가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 상위에 하이드로 리튬, 지오릿 에너지 나란히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우리기술과 동양철관 오늘도 거래량 상위의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넣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은 데다가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상승률 상의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상위 국순당이 올랐는데요. 최근 K푸드 열풍의 음식료 업종의 흐름이 매우 좋은데 이번에는 막걸리 국순당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국순당은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의 막걸리나 백세주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미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사실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를 끌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무화기라든지 보해양조의 주가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공식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대주전자재료는 테슬라가 연말에 선보일 2170 배터리의 신규 공급망 후보로 편입될 가능성이 지속되면서 장중 상한가까지도 터치했고요. 나노신 소재 이녹스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튬주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도 보이고 반도체 팹리스 기업 아나페스도 급등 중입니다. 자사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품이 퀄컴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스냅드래곤 X GPU와의 호환성 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와 오늘 종목들 정말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지금 급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일단 시장에 오전장부터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단연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중에 대주전자재료가 상한가를 찍었고요. 뒤따라 나노신소재까지 급등하면서 오후장에도 무려 22%의 급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올해 말에 신형 배터리에 국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권희 대표님 정말 유력한 건가요? 뭐 테슬라가 납품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올라가면서 나노신소재 제이오가 따라가는 건데 결국엔 대주전자 재료 자체 이슈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도 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차종이 원래 2개밖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트론과 그다음에 타이칸에만 들어가 있다가 지금 아우디랑 이제 지금 뭐 포르쉐에만 들어갔다가 지금 이게 한 7개에서 8개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안에 이제 기아의 EV3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3천만 원대에 나오는 저가형 EV3 전기차에도 이게 들어가면서 한 번 충전에 450km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나노신소재가 왜 따라가냐 제이오랑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가 장점은 충전도 잘 되고 빨리 되고 용량도 늘릴 수 있는 건 장점인데 문제는 이게 충방전이 되다 보면 부풀어 오르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도전제입니다. 이 도전제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나노신소재와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노신소재가 대주전자에 일단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나노신 소재 그 전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워낙 급등이 나올 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나노신 소재를 보자라고 했었고 지금 또 급등이 나온 자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의 반등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이슈와 함께 대주전자 재료를 따라가는 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매매의 관점으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뭐 대주전자 재료보다는 나노신소재를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둘 대주전자가 다 좋아요. 예, 대주전자가 너무 더 가서. 그러니까. 근데 일단 나노신소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상태죠.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주전자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단에서 돌파했다라는 건 나노신소재도 대주전자 재료가 뭐 좀 속도가 느려지면 오히려 나노신소재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종가 정도의 상황을 보시고
뭐 아니면 내일 정도 아침 정도의 상황을 보시고 한 번 더 편입을 해보셔도 충분히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2대에서 7대 차종이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쇼티지입니다. 네. 예, 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이슈 계속 있을 거고 대전자 재료도 CB를 발행해서 지금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시장에서 일단은 관심을 다시 받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의 강한 힘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대장의 대주전자 재료를 필두로 해서 나노 신소재에 대한 관심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임급종 만나볼까요? 최근 미국의 퍼스트 솔라의 움직임이 강하죠. 꺾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주 안에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주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제재 속에서 반사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중국 업체의 일에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슈와 맞물려서 한화솔루션 오늘 6%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이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을 조금 더 꾀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좀 키웁니까? 요즘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환경으로 인해서 수요가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미국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된 태양광 모듈 관세 유예 종료 후에 6개월 내에 설치하지 않으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증명서도 요구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이 중국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 시추 관련해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으면서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의 이제 반등은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또 그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자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눌렀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오늘 정도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지금 결론적으로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한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 태양광이든 연료 전지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빠졌을 때가 기회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한화 솔루션도 긍정적이지만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기를 좀 길게 두고 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나요? 저는 이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요즘에 투자할 거 되게 많잖아요. 10% 정도. 예, 10% 정도 네. 하시면은 뭐 괜찮은 포트 중에 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장 보면 워낙 이제 개별주들이 여기저기서 치고 올라오다 보니 종목이 다이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쪽에서도 분명 매매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갈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한 10%의 그런 비중으로 좀 한켠에는 채워놓을 만하다라는 한화솔루션 하반기 또 회복에 대한 기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 VI가 발동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을까? 이 시각 종목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시황센터 연결해서 권미정 캐스터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종목에서 사이렌 울리는 거죠? 네, 다양한 종목들에서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VI 장치 발동됐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조금 전 VI 장치 발동된 종목들입니다. 우선 캠트로스가 바로 조금 전에 VI가 발동됐습니다. 2차 전지 전액 업체인데 2차 전지 투심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캠트로스도 상방 VI 발동된 모습이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은 아진엑스텍입니다.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스카라 로봇의 제어부를 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2분기부터는 세트 단위로 공급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또 풍국 조정이 하방 VI 발동된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VI 특징주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정보 살펴볼 텐데요. 인성 정보가 12시 47분경에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18일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관련주로 점심시간에 부각받은 건데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17% 빠르게 고점을 달성하면서 상방 VI 발동됐고요. 현재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5%대 흐름 상승하면서 5%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VI 발동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K푸드 다음 주인공은 K 막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막걸리 수출이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막걸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순당이 두 번의 상방 VI가 걸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순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주류 관련주들도 오전장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여기 나온 종목들 모두 상방 VI가 발동됐었던 종목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혜태 제과식품이 하방 VI가 걸리면서 폭염 관련주들 조금씩 오름폭을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풍국주정이 하방 VI 발동되면서 고점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풍국주정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선익시스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은 12시 20분경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이 차이나 비딕, 즉 중국의 해외 입찰 정보망에 따르면 BOE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디스플레이 업체 CSOT의 6세대 OLED 증착기 입찰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중국의 1등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8세대 증착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선익시스템. 이 소식이 들린 후 9%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또 삼성향 관련한 로봇주들이 이제 VR가 발동되면서 상승률 상위에 또 올라서는 모습이네요. 정말 저마다 VR 발동되면서 치고 올라오는 개별주들의 향연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급종 VR가 발동된 종목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꼽혔을까요? 자, 조금 전에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협의 18일 총파업 선언에 지금 관련한 이슈에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슈에 한 번씩 반응을 하고 추세적인 힘까지는 아니다 보니 글쎄요, 뭐 매매에 대한 관점도 유효한 것인지 근데 계속해서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 또 그냥 넘기기에는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인성정보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셨어요? 일단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그리고 뭐 인바디라든가 이런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테마성으로 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 정보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유는 지금 인성 정보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지금 그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었는데요.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딱 5일간만 거래가 돼요. 통상 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대면이라는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 14% 이상 올랐다가 빠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신주 인수권 증서가 이제 올라가면 주가 보통 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빠지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조차도 매도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증자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좀 기대감이 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6월 28일 날 납입 대금이 들어오고 7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신규 매수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월 10일 이후로 인성 정보가 그동안 이제 약간 자금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면은 7월 10일 이후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즈음에 한번 인성 정보를 바라다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 테마 관련해서 인성 정보를 빼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한 이슈에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건희 대표님과 VR 발동되는 종목들 오후장에도 속출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아지넥스텍, 이레시스 관련한 또 로봇주들이 사실 그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마다 이슈를 안고 VR가 발동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로봇주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이것도 저평가된 종목들의 순환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2차전지처럼 조금 더 바닥권에서 반등을 깨할 수 있을지 사실 우리 로봇주들에 대한 반등 되게 기다렸었잖아요. 예. 좀 의미 있게 보셨어요? 뭐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없어요. 예. 아쉽네요. 지금 뭐 시장이 조금 혼돈스럽죠. 삼성전자가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고 또 오늘 밤에 이제 뭐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도 있고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2,71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긴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면 굉장히 급등하는 네네. 모습을 보이고 또 윗꼬리도 금방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뭐 단발적인 이슈로 급등했다가 도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네. 되고 오히려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편하지 않겠나. 그래요. 지금 특히나 시총이 작은 오늘 같은 경우는 K 막걸리라고 해서 네. 또 시총 작은 주류 관련주들도 급등에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또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해서도 이슈에 따라 급등나게 보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수를 더 올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기다리는 경계감이 있다 보니 올리지는 못하고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특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워낙 이제 급등나게 반복이 되는 만큼 이런 종목들에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중심을 잡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 중심에 대한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급종 이번에는 화학주에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대한유화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 TSC 등 이런 화학주들이 선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오를만 하면 사실 업황의 우려가 발목을 잡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거래 실림 반등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빠졌고요. 이제 장치 산업인데 이 장치가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뭐 사실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근데 PBR을 따지면 너무 지금 싸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 2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부터 시작해서 중국 경기의 하락 그러다 보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2년 동안 적자였고요. 롯데케미칼도 끝이 없는 하락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증설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자꾸 주는 거죠. 줄면서 중국 시장에서 또 경기가 좀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 짚고 돌아서지 않겠나. 올해는 흑자 전환,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이슈가 좀 있고요. 2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만이죠. 3년 만에 2년 동안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업종 중에서 이 흑자 전환 이슈, 경기의 턴어라운드 이슈로 올라올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석유화학 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금호석유라든지 대한유화, 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쪽은 올라오더라도 오늘은 급하게 올라왔지만 올라가더라도 약간 좀 티 안 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뭐 일부 이제 좀 바닥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턴어라운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한 5% 정도 실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놓으면 뭐 되게 화려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화려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봤을 때는 정말 비중을 적게 묻어둘만 하다라는 뉘앙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의 반등을 의미 있게 보고 또 의미 있는 매매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좀 더 그 추세 상승을 이제 뭐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뭐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 121선 돌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추세가 좀 완벽하게 전환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낫고 오히려 대한유화나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별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좀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뉴 그리고 쇼박스와 같은 일부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VR가 발동되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또 길게 다는 움직임이 장중에 짧은 시간 안에 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뚜렷한 이슈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앞서서 네. 용평 리조트 같은 종목도 갑자기 올랐길래 찾아봤더니 워터파크 관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이슈에도 갑자기 이제 작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수급 빈집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터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하이브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하고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진다는 뷰가 있긴 한데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수급은 그래요. 들어오는데 유의미한 내용을 딱 이렇게 2차 전지처럼 세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네. 있는 것 같고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은 한번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트로 바로 편입하기에는 좀 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작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일단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 말씀해 주셨다시피 빈집털이 관점에서 그동안 좀 쉬었던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 대한 현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이것에 크게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정체되어 있다 보니 특히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각각 뭐 앞서서 이제 나노신소재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지 오늘 움직이는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인성정보라든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개별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유망주,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왜 이 종목을 미래의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시는지 핵심 포인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APR 갖고 나왔고요. 근데 오늘 뭐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급등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박스권 위에 이제 전에 머물렀던 자리는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5월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왜 5월 달에 수출이 없지?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의혹이 해소되면서 다시 지금 제자리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한 게 5월 6일인데 이제부터 만들어서 이게 이제 납품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는 6월부터 선적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6월 데이터에는 잘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 40만 원 말씀드리고 45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3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화장품주 내에서 데이터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45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두고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짚어주신 만큼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곽영훈 대표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또 60초 들어갈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앤드림이라는 2차 전지 섹터의 종목인데요. 양극활 물질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인 실적을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 4월 29일, 4월 22일 각각 전구체 공급 매달 나오는 수주 PO를 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었는데 83억 89억 각각입니다. 최근에 정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3만 톤 규모로 3.5만 톤 캐파까지 구축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월에 8, 9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연소 환산하면 1,000억이니까 3.5만 톤에 7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숫자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담보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 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의 여지는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46,000원,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75,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최근에 전구체 쇼티지 이슈와 함께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세를 몰아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에코앤드림까지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건희,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